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방향성이 살짝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새벽 3시쯤, 모레 새벽 3시군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파월 의장 입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면서 방향성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0.5%, 0.3%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렸던 게 나스닥 지수였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0.1% 정도 간신히 고개를 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1,000선은 깨졌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 전망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죠. 우선 75bp 인상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좀 더 확실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1994년 이후 처음 이렇게 올리는 게 되겠고요. 현재 가능성이 어제 말씀드린 게 32%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간밤에 90%를 넘기게 되면서 이제는 거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75bp 확정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당긴 게 외신들이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또 투자은행, 또 골드만삭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런 여러 경제 관련 매체들 쪽에서 금리 전망을 75bp 인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 차례 술렁거렸고 이렇게 FOMC 회의를 앞두면은 이 FOMC 관련 이 인사들은 발언들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발언들이 시장을 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전이 되겠습니다. 이쪽 연은 총재가 CF 네트워크 서밋 연설에서 이번 연주 회의 때 75%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장에서는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내용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지금 현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6월과 7월 75bp씩 올리고 8월 쉬고 9월에 50bp로 약간 떨어뜨리고 나머지 하반기 들어서 11월, 12월 때는 25bp씩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높아서 약간 내려갔다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고요. 장중에 거의 3.5%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0년물은 2011년 이후 그리고 2년물인 단기물은 2007년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뜨거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중간에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역대 최고치보다는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부담이 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한 2거래일 정도 전 섹터가 다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간밤에는 이런 부분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다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IT하고 에너지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유틸리티하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IT가 0.6% 오른 거는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워낙에 밀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섹터 내 업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뭐 반도체, 뭐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 어떤 것 하나 크게 올라가지 않고 한 0.6% 정도의 수준으로 일정하게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반등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하고 필수 소비재가 좀 가장 많이 밀렸었는데요. 둘 다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서 경기 방어 성격을 띠는 거죠.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완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약간은 누그러졌다 정도로 하루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다 뒤섞여 있고 각자 종목별로 제각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우선 대형 IT 종목과 성장주를 좀 묶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IT부터 보시면은 아마존하고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는 가장 깊은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심리가
악화가 되어 있는 게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죠. 전자 상거래긴 한데 또 소비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대형 IT 쪽보다는 이제 어제 장마치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전망까지 내놓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라클이라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무려 10.4%. 자, 이런 장에서 확실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실적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발표에 따르면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강한 성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오라클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조금 넘어와 보게 되면요.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전기차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GM과 포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날 전기차가 괜찮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전기차가 어떻게 연결될지 함께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테슬라, GM이라든지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도요타 이런 쪽에서 미국 의회 쪽에다가 이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정책을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소득공제를 좀 확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좀 종목들이 올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한 2.4%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자, 이날 전기차 쪽에서는 미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상장이 되어 있는,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3인방이라고 항상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니오랑 샤오펑, 리오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니오가 16%, 리오터가 10%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기술주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중국 당국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뭐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6.8%, 징둥닷컴이 6%, 이날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상승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뚝뚝뚝 떨어지다가 간신히 하락을 이제 멈추는 그런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1.2%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0.2% 정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락을 이제 줄였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0.3%로 이날 전반적으로 대표 종목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금융 쪽 체크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채 시장이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높은 상황에서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10년물과 2년물, 그러니까 장단기 국채 금리 수익률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에 시장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리가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대 중후반에 하락률을 보여줬고,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4%대의 깊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팔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23,000달러를 하회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21,000달러 선에서 더 내려가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면 돈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이 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에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타워가 2.3%, 크라운캐슬 4.8%, 그리고 SBA 커뮤니케이션즈도 3% 후반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날 부동산, 특히 금리와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날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차 3인방 중에 하나 니오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테슬라 모델 Y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고, 이제 그만큼 이제 SUV의 대결이 지금 시장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연기가 됐던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 정상화가 기대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니오에서 파는 차들 중에서 가장 싼 차보다는 한 단계 위로
가격적인 부담이 적은 SUV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나 급등을 했고요. 최근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항공주 보겠습니다. 부진했습니다. 수요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자,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공유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비싼 항공유를 항공권으로 소비자 가격 전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비싸서 여행을 못 갑니다. 이런 게 연출이 되면서 5월에 실제 예약 현황 자체도 2개월 연속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델타 항공이 최근에 이런 지수 하락에 같이 밀렸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 이상 밀리면서 31달러 선 중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1%를 전후한 하락세였었는데요. 우선 FOMC 회의 앞두고 관망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1% 전후, 그리고 그나마 영국이 0.2%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영국 증시 내에서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치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위험할 때 조금 더 대응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관점을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약간 많이 떨어졌습니다. 1.6% 하락하면서 12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유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이든 대통령 덕분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렇게 높은 유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죠.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어쨌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만나는 거고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영되면서 118달러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영향 받으면서 하락하는 거고,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달러 강세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금값은 더 밀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이렇게 11bp가 급등했다라는 점도 금값을 내리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중요한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강하게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5월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역시 1년 전보다 10.8%가 상승해 2010년 11월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3월에 11.5%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이라는 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인데요. 전월과 비교해서는 0.8%가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년 동기 대비 6.8%, 전달보다는 0.5% 상승하면서 역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급등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이번 달과 다음 달 FOMC에서 연속해서 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며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를 향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돈풀기 정책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경고 등이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다가 통화정책을 제때 실행하지 못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내몰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0.75에서 1%인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 FOMC 이후 1.5에서 1.7% 사이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의견이 92.5%에 달했으며 7월 FOMC에서는 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확률도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5월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 지수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미 자영업연맹 NFIB의 자료에 따르면 5월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는 93.1로 전달의 93.2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예상치였던 93에는 부합했는데요. 이 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지난 48년 평균치인 98을 5개월 연속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28%는 비즈니스 운영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전달보다는 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판매 가격을 인상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72%로 2%포인트가 올라 지난 3월과 같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1년 5월보다는 약 32%가 높은 수준입니다. 연맹 측은 인플레이션이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공급망의 차질과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과 투자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이른바 투자 차단 법안을 미국 의회에서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인데요. 다만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히토리우,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이에 포함되며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은 우려 국가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그린필드, 즉 생산시설이나 법인 직접 설립 투자를 할 수 없으며 직접 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 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 출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우려 국가와 이런 분야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판매 등 통상적인 거래라면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수출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며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제 무역 질서와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분위기는 계속해서 안 좋군요.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할 때 결국에는 기업은 실적이 좋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라클에 대한 내용 이미 좀 예고가 돼 있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실적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10.4%가 급등해 70달러 7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라클의 지난 순이익은 3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억 3천만 달러보다는 감소했지만 주당 순이익 EPS는 1달러 54센트로 예상치 1달러 37센트를 상회했고 매출은 118억 4천만 달러로 전망치였던 116억 8,100만 달러를 약 1.36%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라클의 실적 개선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성장을 주도했던 가운데 회사 측에 따르면 4분기 전체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19%가 늘어난 29억 달러에 달했고 특히 인프라 클라우드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사업 부분이 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5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의 증가이며 이어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그리고 전미 건설협회의 6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되고 존 와일리 앤 선스, 클래리언트, 나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마 맨스니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